네,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됐었던 미국 대선 결과 당초 예상대로 오바마 대통령의 연임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이틀간에 걸쳐서 이 오바마 2기의 경제정책 방향을 전망해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삼춘 논설위원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서 전망해봐야 할 텐데요. 먼저 가장 관심이 되고 있는 고용 문제는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고용 문제는 두 가지가 겹쳐 있을 겁니다. 네. 하나는 전체적으로 보면 거시경제 기조를 긴축이냐 부양이냐 하는 쪽에 하나가 있을 거고, 또 산업 정책에 관련돼 있는 문제거든요. 네. 두 가지를 통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경기는 계속해서 부양책가로 가져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1기와 마찬가지로 2기의 거시경제 기조는 부양, 경기 회복에 무게를 둘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중에 경기는 회복되더라도 체감 경기를 개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물가는 아마 계속해서 안정될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고용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고용은 대체로 산업적인 정책 차원에서 잡아간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과거에 비해서 전통적으로 미국은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는 고용 창출 계수가 높은 전통적인 제조업을 중시하고, 또 수출을 이례적으로 좀 굉장히 우선을 두는 최우선을 두는 거시경제 정책을 피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새롭게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산업을 차세대 산업을 개발해야 되는데요. 이 분야는 증시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하죠. 에너지 산업이라든가 자원 개발 분야, 이쪽을 통해서 고용 창출 계수를 늘려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이 정부에만 이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네. 통화 정책 측면에서도 양적완화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 주택 시장은 사실 고용 창출 계수가 높은 분야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양적완화 정책을 주택 시장에 초점을 맞춰서 추진해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고용 문제를 개선해서 결국 집권 2기에는 마지막 무렵에는 체감 경기를 위기 이전으로 끌어올리겠다 하는 것이 미국의 거시경제 정책이자 아니면 산업 정책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바마 정부가 집권 2기를 맞아서 가장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분야가 바로 조세 분야인데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주가가 아마 그런 부분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막상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주가가 어제 큰 폭으로 떨어졌고 오늘도 네.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역시 여러 요인 중에서도 월가의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어떤 냉담한 분위기, 그 중에서도 자산을,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부자들이 사실 조세 부담 때문에 걸려서 그렇게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집권 2기에는 조세 문제를 상당히 강할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정 적자 문제, 재정 절벽 문제, 이것이 월가에서 주가를 떨리는 가장 큰 이슈인데요. 두 가지 각도에서 잡아갈 걸 봅니다. 하나는 법정 한도를 확대하는 문제, 이건 의회와 승인을 거치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공화당이 하원에서 다수가 차지했기 때문에 지금 난항을 보이면서 주가에 악영을 미치는 거거든요. 어쨌거나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공생적 게임의 이론에 해당되는 셰프리 로스의 사실 이번에 노벨 경제학상 타신 분의 게임 시어를 좀 동원해서 정부도 괜찮고 의회도 괜찮은, 또 미국의 국민들도 괜찮은 공생적인 게임 결과를 도출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요. 네. 상당히 난항이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절벽이라든가 이런 걸 줄여가기 위해서는 역시 세금 문제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부자를 대상으로 버핏은 불가피하게 신설하지 않겠느냐. 요게 이제 의회의 승인을 거치는데 굉장히 결정적 요인이다. 법정 한도 확도의 결정적 요인이다. 그래서 여기서 막연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극빈층에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될 때 결정적인 역할을 맺힌 점을 감안해 볼 때는 극빈층에 대한 지원을 좀 강화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요. 네. 우리가 조세 정책에서는 인컴 텍스, 소득세 중에서 일정 소득 수준 밑으로 갈 때는 오히려 지원해 주는 각도에서 네거티브 인컴 텍스라 해서 부의 소득세라고 있습니다. 이 부의 소득세가 도입되거나 일부 주 같은 경우는 확대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역시 집권 2기에는 기업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전통적으로 친기업 정책을 추진합니다만 민주당이 집권 2기를 맞아서 고용 문제를 해결할 때 또 GDP 성장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주역인 기업을 중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왕성한 활동, 창조적 파괴 정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대폭적으로 기업의 법인세 인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편 이번 대선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내세운 건강보험과 낙태, 또 이민 정책이 당선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큰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양극화 문제가 심해질 때는 네. 우리가 보면 냉정한 자본주의보다는 온정적인 자본주의, 자본주의 4.0 시대, 이것이 사실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득표에도 이기고 선거인도 대폭적으로 크게 이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네. 뭐 아시겠습니다만 온정적 자본주의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아마 우리나라도 대선을 향해서 가는 새 후보들한테 상당 부분 여기 아마 시사점을 많이 던져주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헬스케어 확대입니다. 그래서 오바마의 케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 같은게든가 이런 것을 미 국민의 전역으로 확대하는 이런 것이 온정적 대표주의 하나의 커다란 그 수단으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또 미국 사회에 이렇게 막상 가보면 저희들도 이제 2007년도, 2008년도 이렇게 보면 낙태라든가 동성결혼 문제가 사회 문제 중에서는 가장 이슈거든요. 네.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역시 유연한 입장을 취했다 하는 것이 이번에 그 선거 결과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정책은 사회정책 측면에서 사회 안정장 차원에서 소위 소셜 세프티망 사회적 안정망 차원에서 계속해서 밀고 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어차피 미국이 다시 한번 부흥하기 위해서는 역시 인구가 중요합니다.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인구가 출생률이 그렇게 따르지 않다 보니까 과거에 부시의 이렇게 이민 정책에서 실패했던 부분이 이민에 대해서 불법 거주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서 이민 정책에 대해 소극적으로 갔던 것이 미국의 경제가 떨어지는 큰 요인 중에 또 미국 경제 앞날에 대해서 불확실하게 봤던 요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젊은 수학자, 과학자 이런 것은 미 국민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추진해서 미국이 사실 다시 한번 테이크업 하는데 인력이 중요하다. 또 휴먼 캐피탈 같은 인적 자본이 중요하다 하는 차원에서 적극적 이민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네. 또 대외 정책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중국과의 관계 설정이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제도 이제 어느 방송에서 이 문제 관련해서 많이 토론을 했었는데요. 네. 결국 대부분 그 정치경제학자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세계경제 질서는 어쨌거나 다흑화 속에서도 소위 트윈폴러 시스템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또 이 양극화 문제가 된다. 그러면 양극은 어떻게 되냐 하면 한쪽은 미국이고 다른 한쪽은 중국이다 해서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차이마리크 시대, G2 시대가 전개될 걸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측면에서도 향후의 그 세계경제 질서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양극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가 이렇게 그 협력 관계가 유지될 때는 세계경제가 회복된다. 갈등 관계가 있을 땐 세계경제 침체가 된다. 할 만큼 새로운 지도부가 교체가 되는 양국의 경제 위상인 앞으로 가는 갈수록 더 증대될 거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 국가들이 지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외교 정책이라든가 대외 그 경제 정책의 중심점을 아시아의 중심축으로 이동하고 네.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도 미국의 집권 2기에 대외 경제 정책의 핵심은 과거 전통적인 유럽에서 아시아 중심으로 이동하겠다 하는 이런 내용을 밝히고 있거든요. 네. 어쨌거나 이런 관점에서는 역시 향후의 그 중국과의 관계 설정에서는 견제와 균형에 의해서 협력과 갈등을 필요악적 측면에서 아마 유지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오바마 행정부가 미국의 경제 회복을 위해서 통상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종전보다 더 강도 높은 정책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우세한데요. 왜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지금 이제 한국경제TV의 자막을 통해서도 집권 2기의 오바마 대통령 정부에서는 통상압력 파고가 높아지는 것을 사실상 대비해야 된다는 자막이 지금 나오고 있을 겁니다. 네. 우리 그 PD께서 그만큼 감각이 뛰어나서 그런 것을 하신 거를 알게 생각하는데요. 네. 일반적으로는 집권 2기에는 사실상 이제는 더 이상 연임할 수 없거든요. 네. 그러면 강력하게 자기 뜻을 펼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좋은 평가를 내려야죠. 좋은 평가를 받고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역시 미국은 위상을 다시 한번 보여주지 않겠냐. 그래서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스트롱 아메리카, 스트롱 달러를 하지만 민주당이 연임해서 집권 2기 때는 반드시 공화당이 주장했던 이런 내용을 수용한다. 그 기조를 나타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압력의 파고가 상당히 높아질 거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뭐든지 공정무역, fair trade, 공정무역 차원에서 이렇게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역시 이 중에서도 역시 고용 문제는 수출 산업 증대, 또 다소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이제는 과거에는 효율성 차원에서 해외 기업을 활용하고 해외 제품을 활용하는데요. 지금은 다소질이 떨어지더라도 다소 효율이 떨어지더라도 미국 기업, 미국 상품을 한다 하는 이런 그 자국 중심의 몰로주의로 지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각도에서는 아무래도 주요 국가와의 특히 무역 수지 면에서 적자를 많이 기록한 중국과 이런 동아시아 국가 간의 통상 마찰은 불가피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환율적인 측면에서는 달러 약세를 유도하는 거고 네. 다른 한 측면에서는 소위 엔타이 덤핑 텍스 같은 반덤핑 관세 같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미국의 이익을 성취하고 미국의 위상을 증대시키고 미 국민들의 고용을 자국의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이런 통상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나. 이 과정에서 통상 압력의 파고는 증대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자국 경제를 지키기 위한 각국의 노력이 계속되다 보면 이 글로벌 환율 전쟁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이제 원달러 환율이 그걸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원달러 환율도 벌써 1,080원대를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네. 사실상 그렇습니다. 국내 위안 시장이 자세하게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또 이 문제는 뭐 시청자 여러분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이전서부터 제시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역시 오바마 대통령 정부는 출범 초기서부터 달러 약세를 유도했기 때문에 네. 집권 2기에도 역시 달러 약세 정책은 지속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집권 1기 때는 초기 징후 보였던 글로벌 환율 전쟁이 집권 2기 때는 아주 과시화될 가능성도 있는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의 민주당 정부에서 스트롱 달러 이런 문제가 고용 문제에서 우선순위를 밀려간다면 결과적으로 보면 다른 국가 입장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집권 2기의 경제적 측면에서는 재정 정책과 함께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글로벌 환율 전쟁을 최대 이렇게 난제를 꼽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서 가장 궁금한 것은 오바마 행정부와 우리나라와의 관계일 텐데요. 이 2기와 우리와의 관계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우리나라도 12월 달에 대선에서 이제 누구든 당선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이 당선되든 간에 사실 지금 한미 간에 놓여 있는 관계를 볼 때는 통상 관계를 볼 때는 그렇게 큰 통상 관계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순수하게 한국과 미국일 때는 집권 2기가 되더라도 현 기조에서 그렇게 크게 변동은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우리나라에서. 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지금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이렇게 여러 가지 통상 압력의 파고가 증가할 거라고 보이는데요. 이런 관점에서는 중간자 차원의 한국은 상당 부분 두 관계의 통상 관계에서 상당 부분 통상의 지위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양국이 중심이 되어 있을 때는 보통 그렇습니다. 바로 다이렉트리 이렇게 통상 압력이라든가 이런 위안화 평가 절상을 제고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항상 중간자로 활용하는 국가가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이 가장 적합한 국가거든요. 그래서 우리와 통상 관계에서 큰 통상 현안이 없다 하더라도 중국에 대해서 위안화 그 절상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가져갈 때는 한국의 원화 절상 이쪽으로 도모해서 국제 무역에 있어서는 상호 교역의 원칙, 상호 존중의 원칙 이런 원칙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문행커한테 딱 해서 이 원칙을 제공했는데 네. 당신은 왜 이렇게 지키지 않느냐? 여기는 지켰는데 여기는 왜 안 지키냐? 하는 측면에서 국제 교역에서 상호 교역의 원칙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직접적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사실상 중국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가져가는 이런 과정에서 양국 간의 통상의 현안의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에 대해서는 상사적 통상 관계가 정립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측면의 주도권 싸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한미 간의 통상 현안과 관계없이 통상 압력의 파고와 원화 절상 압력은 높아지지 않겠나. 이런 것이 한국이 차기의 정부에서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에서 균형자 관계를 가져가고 그다음에 수출업체를 중심해서는 단순히 통상 현안이 아니라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대비해 나가는 이런 그 선제적인 기업 경영 정책 이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이 집권 2기를 맞이한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